네, 지난주부터 전교조가 법의 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승환 교육감이 SNS를 통해 공개 지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등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함께 전교조에 힘을 보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입장 들어보죠.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교조가 농성을 시작한 날이었죠. 이 전교조의 장애투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전교조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네. 네, 전교조 투쟁 방식에 대한 공개 지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과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조만간 전교조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가나 조퇴를 내고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네네. 그러면 이른바 연가투쟁 이 부분까지 좀 지지하시는 건가요? 네, 연가 이용권, 조퇴 이용권 이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권리니까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조합원들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 권리 주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감 협의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혹시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김승환 교육감과 같은 생각인가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의 다 같다? 네, 왜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에 울산에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네. 3시부터 시작했는데 2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전교조 법의 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네. 그것은 몇몇 교육감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협의회 이름으로 한 겁니다. 아, 그러면 대구의 권은희 교육감도 여기에 찬성하는 거예요? 강은희 교육감이요? 네. 네, 그냥 그 전에 교육감 협의 총회에서 한번 결의를 했거든요. 네, 그냥 그 결의 속에 다 참여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 울산에서의 기자회견은 그 결의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그 전교조와 관련해서 좀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었어요. 대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바뀐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또 상권 분립의 정신에 그것이 맞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오히려 사법부의 입장은, 당신들이 결자해지하라, 이런 입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결론보다 정치적 해법을 사법부는 원할 것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정부가 한다고 해서 정책 해법은 아니고요. 네. 전교조를 법의 노조 처분으로 내몬 거, 이 자체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처분을 낸 정부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겠죠. 대부분의 이 사건이 들어가는 것이 벌써 3년입니다. 법조계에 속설이 있는데요. 재판 시작하고서 2년을 지나게 되면 이건 재판부가 재판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자해지하시라. 이것은 이런 분쟁은 지금 법원이 만들어낸 분쟁이 아니라 당신들이 만들어낸 분쟁 아니겠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뜻은. 이게 3년이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배경에는 그런 뜻도 있을 거다. 네. 우리나라 그 대법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 사건을 3년 동안 해석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재판에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데 대법원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좀 따라 나오는 그 질문이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조건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봐야 우리는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 배경 어디 있을까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지 않나. 만약에 법의 노조 처분을 취소를 하게 되면. 네.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몰아세우겠죠. 현 정권이 친정교조 정권이다. 아마 그것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나?
저 나름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대선 때 이미 네. 그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후보 때와 당선되고 나서는 다르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뭐 정책 부담이 크게 없었고. 그렇죠. 일단 득표는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정권을 잡고 나니까 정책 부담이 됐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교조에 관한 한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사이의 시각차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네, 박근혜 정권 때 그 정부가 항변했던 것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가 항변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으니까요. 박근혜 정부도 법원의 판단에 맡겼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들으면 조금 섭섭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좀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목요일인가요? 네. 페이스북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매우 절제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저희 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인터뷰도 제가 굉장히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절제하지 않으시는 의사표현이나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면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교육청 차원의 예를 들어서 강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특단의 조치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는? 예, 왜 그러냐면, 교육감의 권한도, 정부가 이미 내린 처분, 이걸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감이 아무리 직선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논란이 좀 분분했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먼저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교육감들의 입장은 좀 모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교육감 의견은 다 모아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채널에서 이건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 원로그룹도 이미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나왔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내릴 때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단도 나오고 있고 국정원 개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에는 수많은 하자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는 법원이 만들어낸 하자가 아니라 바로 정부가 만들어낸 하자다. 그러면 정부가 그 하자를 제거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게 논리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김에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곧 나오는 거죠? 언제쯤인가요? 네, 곧 나옵니다. 아마 발표는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겁니다. 네.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네, 그 다음 주 초까지요. 네. 이 상산고 측에서는 사실 이제 평가 기준이 형평에 어긋난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발을 해왔었잖아요. 네. 청와대까지 방문하면서 일종의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예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네. 논란이 있고요. 저로서는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어느 쪽이든지 평가위원회에서 내린 그 결론은 저도 기속을 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네. 전북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교육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해결할 때 이쪽도 만족하고 저쪽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중도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그런 선택지는 없고 어느 쪽이든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그 양갈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 중요한 것은 뭐가 원칙이냐, 뭐가 우리 전북 교육의 전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 혼자 판단을 내리게 되면 여기 편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결국은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뭐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뭐 그런가 하면 지금 올해 스승상이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교육부하고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는 상인데, 근데 이게 수상자가 전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네.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나왔고 2명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작년만 받은 게 아니라 2017년에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모르셨어요? 네네, 교육부와 조선일보 사이에서 이 올해의 스승상 이런 행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 1.5가 주어졌다. 네. 이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수상자에게 승진 점수가 부여됐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적인 것이고요. 저는 그에 앞서서 또 하나는 이 정부기관과 언론사가 그 교육계 어떤 구성원들을 놓고서 대상으로 해서 경찰도 있다고 많이 보니까 네. 그런 작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하지만 언론 그 자체도 하나의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공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그대로 국가기관이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그런 수상자가 나왔었고 가산점이 주어졌다는 부분들은 교육감으로서는 몰랐고, 실무자가 알아서 처리해 왔었다. 실무자도 이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저한테 보고를 했더라면, 저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겠죠. 네. 아예 그것을 단위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공적 기구에서 어떤 결제를 내릴 때 모든 공문을 교육감이 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공문은 부교육감에서 끝내고, 어떤 공문은 국장에서 끝내고, 어떤 공문은 과장에서 끝내는 거죠. 근데 이 공문은 과장선에서 끝낸 공문입니다. 네. 뭐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심각성,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들어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이거 놓친 것에 대해서 이후 여하간에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었습니다.